네, 26년 3월 4일 이상수학과 응용 서브 스터디 오랜만에 시작을 하겠고요. 어, 그, 제 생각에는 뭔가 한 이번 달부터 해서 한 5월까지, 한 5월 초까지 뭔가 메인 스터디를 빠르게 달려가면서 한 5월쯤에 이상수학과 응용도 1기는 아마 스터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로 미뤄봤을 때 저희도 뭐 이런저런 계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음, 그래서 우선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 월요일 메인 스터디 때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 그 디스코드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제 생각에는 호프,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비롯해서 뭔가 좀 그런 계산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이게 저희가 하려는 어떤 계산 이상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거를 좀 다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고 먼저는 계산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메인 스터디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좀 감상, 심상 아니면은 불편했던 거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좀 잠깐 같이 이야기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감상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그날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가지고 다들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궁금한 게 저는 뭐 S1, S2랑 이제 S3 그거를 S3가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브 바이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뭐 저희가 계속 그 두 위상을 구분을 하는 게 적분값을 기준으로 조금 구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뭔가 단순히 적분값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가 S1 프로덕트 S2에서는 뭐 로컬적으로 봤을 때는 S3랑 똑같은데 이게 그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가운데 겹치는 부분에서 보면은 또 뭔가 다른 적분값이 생겨가지고 이게 값이 달라서 이 두 개는 적분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상적으로 다른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혹시 다들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약간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좀 그 느낀 점이 일단 사실 좀 가장 기본적인 그 언어 작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좀 거기 위치가 좀 아파서 그냥 좀 숙제하듯이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를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신 전반부 내용은 이제 아마 위상수학과 응용 스터디를 좀 전반적으로 훑는 그런 내용들을 나왔다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비롯한 S2 프로덕트 S1 얘기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들었을 때는 그 뭔가 좀 세 가지,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대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S2 프로덕트 S1에 이제 코어몰로지를 구하는 얘기와 이제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코어몰로지를 구하는 얘기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S2 프로덕트 S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S2를 뭐 베이스로 S1을 그 뭐 붙어 있는 어떤 파이버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파이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베이스의 코호몰로지를 각각 구하자. 물론 저는 사실 S1과 S2 둘 다 코호몰로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완성을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곱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페이지 얘기에서 나왔던 것 같고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봤었다면 뒤에 있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백재민 선님이 얘기해 주기로는 이제 S3를 S1으로 쿼션트한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S2 프로덕트와 S1과는 좀 다르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뭐그 정도만 지금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게 오일러 수가 0과 1인 어떤 대상으로 나온다는 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체계구나 정도만 좀 그 감이 서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나머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처음부터 좀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좀 나누실 분 계시면 잠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명도전 선생님께서 댓글에 하나 남겨주셨고요. 네, 그 써주신 게 이제 S2 by S1에서도 어떤 프로덕트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페이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파이버 쪽에서 포멀로지를 구한다는 게 뭐냐, 이거가 이제 명도전 선생님의 지금 의문으로 나눠주셨습니다. 백재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도 그 정확히 명선 선생님이랑 똑같이 S1 크로스 S2에서 그 드럼 호모로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S3 쿼션트 S1이 그 S2랑 같은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계산을 조금 해봤었는데, 그때 S1에서 아니, 쿼션트 시켰을 때 어떤 그 김찬 선생님이 계산하신 리브 벡터 필드를 이제 듀얼 스페이스로서 이제 컨택트 원폼을 구하고 거기서 D를 취해서 이제 취하게 되면 이제 S2에서의 이제 가우시안 컬베처 곱하기 DA 폼이 나오게 되는, 그게 좀 되게 신기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교수님께서 뭐 그게 꼬여 있다, S2랑 S1이 어떤 꼬여 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꼬여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S1 크로스 S2에서는 안 꼬여 있다라고 그때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 약간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S3 쿼션트 S1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S1 크로스 S2랑 같다라는 그 부분도 이제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파이브레이션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말씀하셨던 스펙트럴 시퀀스에서 이제 무엇을 하려는지 약간 맥락 정도는 조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목 동기부여는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래도 스펙트럴 시퀀스에서 나오는 뭐 매핑 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벽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POU도 사실 아직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POU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왜 그런 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저도 백재민 선생님과 같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S2 곱하기 S1이랑 그러니까 S3, 그러니까 S2, 아니죠. 그러니까 쿠전트를 했을 때 이렇게 뭔가 꼬여있는?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그냥 곱집합한 거랑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 꼬여있다고 하니까 또 코호모로지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게 또 신기했고, 그러면은 그걸 각각 따로 호모로지를 계산한다는데 그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콘택트 원폼, 그러니까 어떤 S3에서 한 점 잡고 이제 그거를 2의 I 세타만큼 각각 성분을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S1만큼 돌린 곳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탄젠트 벡터 필드를 기준으로 거기에 어떤 특정 어떤 매트릭을 기준으로 듀얼을 취하면 원폼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그게 콘택트 원폼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코호몰로지의 제네레이터가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뭔가 적분을 해서 값을 확인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되게 산발적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메인 스터디 때 뒤에, 맨 뒤에 말씀하신 오일러 넘버는 제 생각에는 뭐 당장 서브 스터디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앞에 나온 메인 스터디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했을 때 두 가지는 하나는 호프 파이브레이션의 언어적인 작업. 그러니까 S3에서 S1으로 코션트 시킨다는 거를 물론 이제 계산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뭔지, 왜 그게 S2랑 동형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좀 심상이나 실제 위상적인 의미에 대한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은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로컬하게 S1 크로스 S2라고 했는데 왜 이게 왜 다른 건지 이 파이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선은 무엇부터 하면은 좋을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계산해 보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한번 다시 복습 겸 한번 간단히 좀 써보고 소프 바이브레이션이 뭘 말하는지를 한번 좀 간략히 리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뭐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을 같이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질문들의 어떤 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를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화이트보드를 한번 켜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오랜만에 켰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오랜만에 했더니. 네, 우선은 제가 켜보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 업데이트 됐는지, 이게 아닌데? 어, 펜이 어디 갔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 프레젠팅 하면 네, 제가 막 화면 확대 축소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냥 제가 그럴까요? 각자 팔로우 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프레젠팅을 끄니까 나오는데요. 펜이? 그렇네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서 화이트보드가 나가졌는데, 어떻게 화이트보드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좀 먼저 써주실, 자원 받겠습니다. 어떻게, 왜, 자원자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제 아이패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아이패드로 써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나? 네. 보이시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음, 우선 기본적인 언어, 혹시 의견이나 아니면은 모르겠는 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 언제든 중간에 끊고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호프, 사실 이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S3를 생각을 하면은 S3를 어, 알 실수에 임베딩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원래는 약간 요게 이제 실수에 임베딩 되어 있는 버전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실수 버전인데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더 다루기 편하기 위해 복소 버전으로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3는 그러니까 이제 Z를 X 플러스 IY 뭐 W를 Z 플러스 IW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겹치긴 했는데 요거랑 요거를 각각 복소수 하나씩으로 보면 U 플러스 IV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U 플러스 IV요? 헷갈리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UV라고 할게요. 사실 요거랑 같은 좌표 셋상으로는 사실상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 복소수의 크기는 네, 요건 복소수의 크기입니다. 요 절대값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놨을 때 사실 제가 이 표기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S1이 X1, X3를 할 수 있는데 그룹 액션으로서 그룹 액션으로서 할 수가 있고 이 그 말은 저 혹시 그룹 액션이 안 익숙하신 분 계실까요? 네. 그 김선희 선생님께서 우선 손을 들어주셨고요. 이게 그룹 액션이 약간 어떤 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어떤 G라는 게 그룹이 있고 뭐 X라는 게 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덴티티가 2이고 X가 셋일 때 음, 어떤 함수가 X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함수가 있을 때 we say is 뭐죠? 그룹 액션이라고 할까요? 그룹 액션 on X by G if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되는데 하나는 저 그룹의 아이덴티티랑 이 셋을 뭔가 셋의 임의의 원소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G가 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렇게 정의된 이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하나씩 한 거나 하나씩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를 한 거나 이 GH를 G의 이거는 이제 G의 연산인데 이걸 가지고 한 거나 아무튼 같을 때 이 닷 프로덕트를 그룹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셋 안에서 뭔가 이 셋을 이렇게 막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룹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변환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여기서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가 X의 원소인데 X랑 Y가 어떤 릴레이션에 음, 어떤 그룹의 원소가 있어서 이 X라는 스몰 X를 이 그룹 원소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어떤 Y라는 서로 바꿀 수 있으면은 이거를 릴레이션으로 주면은 이게 이제 이퀴벌런스 클래스 온 X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걸 가지고 제가 너무 언어적인 것만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S1은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1이라고 하는 거는 복소수로 쓰면은 E2D 아이세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은 음, 2의 아이세타 1, 2의 아이세타 2를 하면은 2의 이제 아이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곱하는 연산이 사실 세타마다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이걸로 제 기억에 그룹을 사실 잘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S1은 그룹이고 S3는 이제 음, 그 이제 C2의 이제 원소니까 여기서 액션을 어떻게 줄 거냐면 어떤 6,V가 S3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E2D 아이세타가 S1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거를 이 2의 아이세타랑 이 6,V의 그룹 액션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룹 액션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어렵겠네요. 음, 근데 저는 여기서 네, 이게 그룹 액션이라는 여기 뭐냐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걸 그룹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사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음, 액션이라는 말 없이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준다고 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그룹 액션으로부터 유도되는 이런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줬을 때 그 그룹 액션의 두 가지 조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룹 액션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룹 액션으로서 줬으니까 이 그룹 액션이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그룹 액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뭐 그룹 액션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S1이라고 하는 게 복소수 상에서 뭔가 회전을 시키는 작용으로서 일종의 분작용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침 S3가 이제 두 개의 복소수 페어로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선 그룹 액션 조건이 만족되면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된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분리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우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저번에 그 기대수 사기 스터디에서 교수님께서 잠깐 오셨는데 그때도 호프 파이브레이션 조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S3 쿼션트 S1을 꼭 이렇게 정의를 할 필요는 없고 막 요렇게도 정의를 해도 된대요. 저도 잘 아직 이거 듣기만 했는데 알파 세타 U, 2의 베타 세타 그러니까 그 음, 개수를 일일로 안 맞춰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S2가 아니고 다른 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알파 베타 특이점에서 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시던데 네 그래서 꼭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그렇게만 정의를 할 필요는 없어서 뭔가 이 그룹 액션으로 정의하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좀 뭔가 좀 특별한 역할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뭔가, 어,
S3 코산트 S1을 했을 때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S2가 나오는 건데 그 결과물의 어떤 구조를 조금 보장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어, 이제 코션트 스페이스에서 미분 형식 보다 보니까 뭔가 주워 들은 걸로 그 그룹 액션에 뭔가 조건들이 쭈루룩 뭔가 세 개인가 붙으면은 이제 코션트 이렇게 액션으로 만들어진 이 이퀴밸런스 클래스에 대해서 그것들을 모아준 게 어떤 자연스러운 그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는다. 그래서 그게 스무스 매니폴드가 될 어떤 조건들이 뭔가 있대요. 근데 이게 아마도 그걸 만족해가지고 뭔가 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코전트 S3 코전트 S1 했을 때 S2라고 하는 게 사실 매니폴드니까 어, 근데 그게 위상적으로 같다 뿐만이 아니고 뭔가 스무스한 구조까지 잘 자연스럽게 부여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그룹 액션이라는 게 조금 유의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그 스무스 스트럭처가 깨진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전 왜 깨지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깨질 수가 있군요. 그냥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파랑 베타가 일종의 각이 도는 속도를 보여줄 테니까 그 주기성이 안 맞으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만약에 저 알파 베타가 동일하거나 뭐 서로의 정수되면은 그런 스무스니스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거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액팅하는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혹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주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사실 제가 이거 굳이 정의를 쓴 거는 그 안 익숙하신 선생님들 계시다고 하셔서 혹시 좀 레퍼런스 겸 이런 방향으로 찾아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1이 군 구조가 있고 그리고 S3에 적용을 할 때 S3는 이제 그 복소수 페어로 나뉘니까 각 복소수를 곱하면은 S1의 원소를 곱하면은 그 각 복소수 페어가 회전하는 식으로 되어서 뭔가 저 그룹 액션에 액팅하는 거를 잘 따르게 되고 여기서부터 쿼션트를 우리가 생각을 한 게 호프 파이브레이션으로 저희가 우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선은 말씀을 그냥 꺼냈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코멘트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쓰는 이 S3 오버 S1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S3 오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이제 노테이션을 저는 쓴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은 이제 위에서의 요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UV를 e to the i 세타로 돌린 애들을 전부 다 이제 같다고 보는 그 정확히는 UV와 음, e to the i 세타랑 e to the i 세타 V가 전부 같다고 그러니까 회전한 것들은 전부 같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이 S3를 쿼션트 그러니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S3를 이제 쿼션트 시킨 게 S3 오버 S1에 약간 어떻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줬는지에 대한 이제 그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브레이션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으로 나올 언어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여기 읽어봐서 어, 요 S3 오버 S1 이렇게 정의한 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잠깐 써보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지금 S3라고 하는 거를 두 개의 복소 스페어로 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어떤 두 복소 평면에 대해서 뭔가 여기에 이제 어떤 U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가 있을 건데 이 U랑 V는 서로 독립은 아니고 이제 더해서 크기를 더해서 1이 된 애들이겠죠.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니까 같은 각을 동시에 회전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요런 페어 같은 각을 회전한 뭐 U 틸다 V 틸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회전을 시킬 때 뭔가 이게 이런 UV나 이런 U 틸다 V 틸다나 이제 인, 요 코션트 공간에서는 이제 같은 걸로 보겠다라고 이제 저는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S3 상에서 포인트를 잡고 얘를 이게 S3가 정확히는 4차원의 인베딩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아무튼 이 컴포넌트가 어떤 이 아이세타를 따라서 원을 그리는 요것들을 하나로 같은 걸로 이퀴벌런트 하다고 본다. 이게 S3 코전트 S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계산에서도 좀 살펴봤던 게 S3 오버 S1이 S2랑 이제 같은 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먼저 이거를 위해서는 음 사실 저는 지금 저도 이거 안 해보고 적는 거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 S3 오버 S1이라고 하는 이거랑 오 뭐지? 죄송합니다. 이거랑 CP1이랑 먼저 같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CP1을 S2로 하는 방식을 저희가 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S3 오버 S1에서 직접 S2로 가는 맵을 잡아도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호프맵인가요? 뭔가 이런 거를 직접 맵을 잡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S3 쿼션트 S1, S2랑 동형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보여야 되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 CP1의 CP1이 뭐냐 했을 때 이 CP1의 이제 정의는 이것도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정의됐던 것 같은데 먼저 C2 빼기 원점을 뺀 C2에서 어떤 Z1, Z2랑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어떻게 주냐면 어떤 이제 복소배만큼의 차이가 나면 이걸로 이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준 다음에 어, 이 C2에서 0, 0을 뺀 거를 이 쿼션트 시킨 요게 이제 CP1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어떤 이 복소 평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두 개, 그러니까 복소 평면이 이렇게 두 차로 겹쳐 있을 때 복소를 하나씩 잡아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실수배가 아니고 그냥 복소수로서의 컨스턴트 배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전부 다 같은 걸로 취급한 게 CP1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바로 이 S3,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대충 보면 S3 쿼션트 S1의 경우에는 E2D 아이세타를 사실 곱하는 것들은 전부 같은 걸로 봤는데 사실 CP1의 정의를 보면 이게 람다를 임의로 곱하는 거긴 하지만 항상 람다를 잘 곱해서 이 Z1과 Z2의 크기 합이 1이 되도록 제곱 크기 합이 1이 되도록 항상 람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는 효과는 람다를 곱하는 것에 이 크기를 노멀라이징 하는 거랑 그 외에 남는 효과는 각을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CP1과 저 위에서 정의한 S3 코션트 S1은 같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준다는 거를 사실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P1과 S2가 같다는 거는 음,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바로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1을 C 유니온 인피니티로 볼 수 있고 그게 그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으로 S2랑 같다라고 한, 맞네요.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CP1을 약간 C 유니온 인피니트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CP1에 이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요거를 제 기억에 이거였던 것 같아요. Z1 오버 Z2 if랑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내는 맵이 이게 CP1을 복소 평면이랑 무한점을 잡는 걸로 되고 이 평면의 무한점을 잡는 거는 사실 S2를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S2랑 같아지고 네, 아, 맞네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메인 스터디 때 나온 S3를 S1 코션트 시키면 S2다 라는 얘기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그다음에 이제 I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이런 맥락에서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디테일은 생략을 하지만 필요하면은 더 이야기 나눠도 좋고요. 디스코드에도 사실 선생님들이 올려두셨었던 예전 계산 노트들이 있어서 하셨던 분들이 조금 끌어를 해서 공유를 좀 해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계산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그 우선 여기까지 살펴본 거는 S3 코션트 S1이 뭐고 왜 그게 S2가 되냐를 정말 대강 대강 적어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나 네,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CP1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좀, 어떤 건지 좀 알게 돼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CP1에서 그 P가 뭔가요? 그 컴플렉스, 뭐죠? 프로젝션인가요?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플레인인가 그랬습니다. 사실 저 P가 컴플렉스 필드뿐만 아니라 리얼 넘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RP1, RP2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CP1, CP2, CP3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이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복소수 그 뭐죠? 차원을 늘려서도 계속 정의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비슷한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위 1번, 2번이 그냥 그, 그 같다는 건지 사실 어떤 의미로 적은 건지가 궁금해요, 여기. 그러니까 S3를 S1이랑 쿼션트한 게 S2랑 같다는 거에서 이 S2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CP1인 거랑 보이고 CP1이 다시 S2랑 같은 걸 보인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두 번째 거는 또 다른 뭔가 맵이 있는 맵을 정의를 해서 직접 보이는 방식.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음. 이게 예전에 언제 백재민 선생님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던 적이 있어서 한번 네, 나중에 한번 백재민 선생님 그 노트 끌어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끝나고 끌어올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 CP1이랑 S2가 같다는 게 잘 아직 뭐 물론 이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와닿지 않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S2에서 극점을 하나 빼면은 사실 R2랑 같게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막 건널비 계산할 때. 그런데 이 CP1이라는 거의 정의를 보면은 이 C2인데 뭔가 그냥 상상만 하면은 보통 R2를 그냥 C로 이렇게 그냥 그 컴플렉스 플레인이라 해야 되나? 복수 평면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 시각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C2라고 하면은 복수 평면이 뭔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뭔가 S2랑 뭔가 R2랑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는 거가 분명히 뭔가 연관 지점이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안 그려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CP1의 정의 자체가 사실은 C2의 일종의 C2에서 출발을 하지만 사실은 요 잠깐만요. 아니, 전에도 포인트를 알겠다. 사실은 거기서 이제 네, 출발했지만 이제 요 박스에 있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가지고 커전트를 시킨 게 CP1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2차원 복소평면 C2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상수배만큼 되어 있는 거를 전부 같은 걸로 봐서 약간 차원이 하나가 아니지. 아무튼 뭔가 그 실제 C2라기보다는 좀 더 줄어든 차원의 뭐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뭔가 결국은 이 Z1, Z2라는 C2상에서 이거 두 개의 비율이 그러니까 Z2분의 Z1이 람다잖아요. 사실 이 람다를 가지고 어 뭔가 얘네들을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 하나의 복소수 값으로 이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떨어지니까 CP1이라는 게. 근데 복소수라는 건 사실은 복소 평면이잖아요. 복소 평면이고 인피니트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S2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모으려고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사실 저도 이게 좀 그림이 아직은 막 완전히 명확하진 않은데 이 CP1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써 정의가 되니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가 되게 이해가 너무 안 가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C를 R로 바꿔 채워가지고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럼 C를 R로 다 바꾸면은 되게 눈에 잘 보이고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음. 이제 RP1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S1 같은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뭔가 무슨 P1 이런 게 있으면은 앞에 붙는 거에다가 뭔가 끝에 점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끝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CP1이 이제 S2인 게 좀 잘 와닿았잖아요. 뭔가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만두 같이 위에 묶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 같다고 보는 센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게 정말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보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식이 나타내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 무한대점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냥 사실 Z1, Z2만 보면은 얘는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맵 자체도 S2와 CP1이 1대1 대응이 되게끔 잘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할 때도 이제 점 하나씩 빠지잖아요. 점 하나씩 빠지는 그런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두 개를 해야지 전체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점을 극점 그 프로젝션 시작하는 그 극점으로 무한대를 대응시키면 되지 않나요? 아, 네, 그러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대응이 다 되긴 되는데, 그냥 이제 수식으로, 뭔가 음, 이렇게 Z 얘를 이제 뭐 어디로 보내준다. 아,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여기를 이제 식을 정확히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호프맵이 되는 건데, 걔가 이제 무한대점을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 오프맵이,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막 이것저것 막 하고, 뭐 풀백 같은 것도 하고 할 때 그 무한대점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음, 혹시 뭐 그에 대해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장 선생님 말씀 코멘트 해주신 부분도 좀 뭔가 구체적인 계산을 하는 세팅에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잠깐 다음에 다시 혹시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채팅? 채팅창에 뭔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 두 벡터 사이의 각도만 중요한 느낌. 여기 그 UV의 이제 그 차이 나는 그 각도만큼이 뭔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면 지금 U 틸다 콤마 V 틸다랑 U 콤마 V가 이제 이퀄리스 릴레이션에 있는 거니까 결국에 S2의 어떤 한 S3 쿼션트 S에 이제 그거를 이제 S2랑 같게 볼 수 있고 그러면 U, V 요 이제 쌍을 이제 S2의 이제 각 한 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한 점에 요 각도 차이가 이제 그 한 점을 나타내는 거여서 뭔가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음,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 동시에 근데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각도가 똑같은 차이가 나더라도 U랑 V가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까지 같이 아마 고려를 하면은 방금 든 심상은 토러스가 있지만 토러스의 그 크기, 뭔가 토러스 반지름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다 모아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심상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우선은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호흡바이브레이션 적어보고 나눴고요. 그러면 조금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 메인 스터디 때 나왔던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조금, 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복서토러스랑 한번 좀 생각해봐도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조회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스터디 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아, 우선 아까 맨 처음에 스터디 시작하면서 나눠주신 것들 중에 제가 좀 공통적으로, 제가 듣기에 좀 공통적인 어떤 질문이나 의문사항 중 하나가 이제 교수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게 S1 곱하기 S2와 그 다음에,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S1 곱하기 S2라는 그냥 프로덕트를 한 것과 그 다음에 이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통해서 S3를 보는 게
이게 왜 다른 거냐. 그리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약간 이런 게 좀 한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어, 우선 제가 그때 메인 스터디 들으면서 우선 저는 그냥 제가 든 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한번 그냥 나눠보고, 그 다음에 좀 물꼬를 타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옮겨서.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드릴게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나 심상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S1 곱하기 S2인데 이거는 그냥 곱 공간이잖아요. 근데 곱 공간은 그냥 한 원소랑 다른 원소를 그냥 이 각각의 셋에서 뽑아서 그냥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곱으로서 뭔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게 막 그냥 붙여놓은 거지 막 엮여있는 엄청 복잡하게 엮여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혹시 통계학이 익숙하신 분들은 예로 들면은 마지널하게는 각 분포가 컴포넌타이즈하게는 정규 분포지만 얘를 그냥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샘플한 거면 사실 곱한 분포가 되는데 사실은 마지널하게 볼 때는 노말 분포지만 합쳐서 보면은 노말 분포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곱과 뭐라고 해야 되지?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엮여 있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S1 곱하기 S2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S2라는 베이스에 각 포인트마다 그냥 S분이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S1들이 주렁주렁 각 포인트마다 전부 다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이 S3 오버 S1을 해서 S2가 된다는 이 말뜻은 뭐 똑같이 그냥 구처럼 그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S3인데, 그러니까 사실 S2랑 그림은 똑같이 그렸지만, 아무튼 이게 S3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이 S3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돌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S3 점 위에서 서로 이퀴벌런스한 애들을 이렇게 이 위에서 만약 돌려놓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아두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씩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묶여져 있는 것들 해서 모아두면은 걔가 S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포인트, 요렇게 묶은 걸 한 포인트, 이렇게 묶은 걸 한 포인트로 하면은 이게 S2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이 S2 위에 있는 한 점마다 S2 위에 있는 한 점마다 S3 위에서 어떤 S1으로 묶여있는 애들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그림은 그냥 S1 곱하기 S2는 그냥 S2에 그냥 S1을 각각 독립적으로 붙여놓은 건데 이 S3 쿼션트 S1이 S2가 된다는 거에서 S2를 베이스로 보고 여기서 S1을 파이버로 본다는 거는 S2 위에 한 점을 잡아서 S1을 연결짓는데 그 S1이라고 하는 게 S3 상에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인 S1으로 묶여 있으니까 뭔가 이게 이 점에 있는 S2 상에서 S2 상에서 이 점에 있는 거랑 이 점에 있는 애에 대해서 여기서 묶여있는 S1이랑 여기서 묶여있는 S1이 원래 S3라는 공간상에서 서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번과 2번이 약간 S1 곱하기 S2가 좀 다르게 얽혀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위상적으로 이제 뭐 측정하는 것들이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메인 썰 때 얘기했던 폼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같다는 뜻은 S2 상에서 그냥 한 포인트를 잡고 로컬하게는 이게 S3 상에 뭔가 S1으로 엮이니까 로컬하게는 S2 곱하기 S1이지만 로컬하게는 그런 의미에서 같지만 S1들끼리 뭔가 묶이는 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S1 곱하기 일반적인 S1 곱하기 S2처럼 독립적으로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좀 S3라는
공간상에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자른 거니까 그거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묶여 좀 관계가 서로 있을 거다, 묶여 꼬여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래서 왜 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간 그 고리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S3에다가 S1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이게 P, Q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 위에 한 점씩 어, 이게 Q고 이게 P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 꼬여 있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S3에서는 꼬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에 그 어떤 고리가 이런 식으로 통과하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엮여 있다는 의미가. 음, 그런 거 같네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꼬여 있다면 사실 토러스랑 같은 관계일 음. 테니까 뭔가 그래서 뭐 이렇게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있더라고요. 토로스처럼. 이제 토로스인데 이제 그, 그 각각 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이렇게 뭔가 실뭉치처럼 그 열심히 그려놓은 그림들도 인터넷에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로스를 돌고 있는 저 하나가 전부 다 이제 어떤 원인 형태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그래피를 이용하면 3D에도 옮겨놓을 수 있나 봐요. R3 같은데. 이 따지자면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R3에서도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 시각화 노력들이 있군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직도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항상 조금 차원을 낮춰서 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볼 때 이제 S3는 눈에 안 보이니까 S2에서 조금 억지로 봐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S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얘의 이제 의미는 S3에 S1이 촘촘히 다 박혀 있고 그 S1 하나하나를 점으로 대응시키면 이제 S2가 된다는 건데 S2에서 이제 그 원을 다 촘촘히 하나씩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택한다고 하면은 이 점을 택한 대원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럼 그 옆에 점을 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제 S2의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는 점이 이렇게 생기지만 S3라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점, 바로 옆에 있는 점, 옆에 있는 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원을 하나씩 하나씩 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꼬여있는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똑같이 이제 1번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1번에 애초에 S3가 되지 않잖아요. 얘가 S3가 아니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S3에서 모든 점에 그 점에 해당하는 원을 다 하나하나 그려보면은 자연스럽게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의 의미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정선미 선생님께서 그림을 하나 공유를 해주셨군요. 저런 그림을 되게 좀 많이 찾아서 봤었는데 근데 저는 뭔가 그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봤자 좀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보이는 게 맞는 거라서. 저 근데 원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랑 그냥 S1 따로따로 곱집합한 거랑 어떤 점에서 다른 건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S1 따로따로 두 개 이렇게 있는데 뭔가 포지션이 꼬여 있다고 해서 뭔가 다른 어,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인지. 근데 S1 크로스 S2를 그냥 하면은 S3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꼬여 있어야만 S3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반대로 S3에서부터 그 원을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은 꼬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S3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저 위에 정수민 선생님이 잠깐 요 그려주신 이 그림에서처럼 사실 S2 위에서 S1들을 그릴 때는 S2 위에 그냥 개별적 포인트에 S1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S2 포인트가 다르면 이 S1이 겹치지 않잖아요. 셋, 셋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1 곱하기 어떤 P랑 S2에 들어가는 S1 곱하기 어떤 Q라는 거는 뭐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집합도 없잖아요. S2라는 점 포인트가 다르면. 근데 이 옆에 있는 S3를 S1으로 코션트 시킨 거에서는 이 P랑 Q가 다른 점이더라도 뭔가 이 S1으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구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점 PQ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Q가 음, 뭐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함수 값을 줬을 때 Q 값에서 Q의 이제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그 S3 상에서의 값에서 뭐 값이 뭐 얼마였으면은 이 함수가 만약 연속이라면은 그 S2의 다른 점 P를 인버스 이미지로 시킨 거에서 S3에서의 그 함수 값도 뭔가 연속적으로 변해야 된다거나 독립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매우 대충의 뭐 추측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방금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S1 크로스 S2를 하면은 이게 사실 일일이 그냥 좌표를 다 써보면 그냥 5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5차원이 되게 되는 건데 S2에서 각 점에서 이제 S1을 잘 꼬아서 잘 우겨 넣으면은 이게 4차원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런 면에서 뭔가 그 교수님께서 그 S2에서 S1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뭐 공간을 약간 만들어내는 그런 관점이 좀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게 또 그 오일러스로 나타내진다는 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그때 설명 들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러니까 S2를 먼저 베이스로 넣고 각 포인트마다 S1을 넣는데 그 S1들의 관계성에 따라서 아예 독립이면은 뭐 S1 곱하기 S2 같은 거고 뭔가 그거를 꼬이는 정도를 뭐 다르게 하면은 다른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 제가 들었던 의문은 꼬이는 정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건지 파이버라고 하는 부르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꼬임의 정도를 수학적으로 뭔가
정량화 하듯이 어떤 정의를 줄 수 있나? 우선 이게 클래스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다양한 꼬임의 성질을 줄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쿼션트나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저희가 그냥 이 쿼션트를 하는 것, 그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 것이란 연산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 외에도 사실 다른 방식으로 꼬일 수 있는 임의로 꼬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뭔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사실 잘 모르겠고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이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 의문이자 좀 놀라움은 사실 이거를 예시로 보여준 이유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뭐야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계산의 프레임워크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구조는 다른 구조지만 뭔가 그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틀 안에서 뭔가 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게 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머시너리라는 뜻은 그냥 공식화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음 그게 좀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그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거 하는 것의 계산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의 꼬임 구조를 차곡차곡 쌓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뭔가 도구화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그냥 그런 감상이 얼핏 들었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 각각의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것도 좀 유의미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왜 도대체 왜 그 사실 저희가 뭐 리어비에트리스를 계산을 하든 뭔가를 하든 할 때는 막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디퍼런셜 폼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 S3 쿼션트 S1이라는 홈 파이브레이션에서는 왜 굳이 컨택트 폼 리브 벡터 필드가 나와야 되고 왜 그렇게 측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는 아직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는 거기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혹시 그냥 모두에게 드린 한 가지 질문으로 뭔가 그때 나왔던 그 컨택트 원 컨택트 원 폼과 리브 벡터 필드가 저희가 서브 스터디 때 한번 한 차례 발표를 듣긴 했지만 혹시 정의나 계산법이 안 익숙하시면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떠신가요? 그것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두 대상 모두 익숙하지 않은, 사실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컨덕트 펌이랑, 네, 리브 벡터 필드, 둘 다 방금 저번 월요일 날 스터디에서 처음 들어봤던 대상이라, 같이 리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김찬 선생님이 예전에 계산해 주신 걸 들어본 거 말고는 아는 바가 전혀 없기는 한데요. 어, 그래서, 그래서 제 우선은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히만 기억나는 대로 적을 테니까 나중에 바로 뒤에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색깔이 옆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UV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복소수로 표현된 S3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T라고 쓸까요? 이 IT를 아무튼 이렇게 줘서
뭔가 이 각각을 이렇게 t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걸로 이렇게 썼는데 UV를 복소수라고 놨을 때 근데 제 기억에 음 사실 저도 정의나 이런 건 잘 모르고요. 그냥 어떻게 계산을 도출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에 이제 f라는 펑션을 뭐 C2에서 C로 가는 그런 펑션을 생각을 하고 디퍼런셜 펑션을 생각을 하고 이미에 그랬을 때 이제 g 오브 t라는 거를 f에 이제 이 i 그러니까 저 위에 그냥 회전시킨 그러니까 uv를 x uvn define gt를 저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미의 f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g의 t에 대한 미분을 구하고 근데 그 그러지 않았나요? 네, F라는 함수를 저는 그 R3에서, 뭐야, S3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S3로 하는 게 조금 맥락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S3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미분을 음, 하는 건데 S3 함수를 가져와야지 그게 좀 뭔가 네, 적절한 네, 것 좋습니다. 이제 3에서 C로 가는 이런 거일 때, 음, 그러면 이때 제 기억이 이 DGDT를 첫 번째는 DGDT를 이제 계산을 일반적으로 하면은 뭔가 이거에 대한 그 폼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계산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G는 임의로 잡았으니까 이 임의로 잡은 거를 치우면은 이제 DDT라는 어떤 그 S3 상에서의 이 원방향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방향 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니폴드 상에서의 미분을 뭔가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의 듀얼로서 그 컨택트 원폼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음, 기억하는 바는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것 같고요. 뭐 채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이게?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를 계산을 하고 나서도 이게 무엇을 한 계산인지 한참을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직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3가 있으면은 그 S3의 모든 대원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꼬이는 구조가 되는 거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S3 위에서 임의의 포인트를 아무거나 찍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원을 하나를 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대원을 하나 그릴 때는 자유도가 무한계지만 대원을 하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포인트에 대원을 그렸을 때 이 대원과 아예 겹치지 않게끔 대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제 하나가 정해지면 방향에 따라서 쭈루룩 다 정해지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이런 식으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정의한 것 자체가 이 U, V라는 어떤 포인트를 S3에다가 찍으면은 이제 T를 변수로 줬을 때 이제 얘의 이제 경로가 하나의 U, V가 포함되는 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원 방향으로 그냥 미분을 하는 게 그
허브 바이브레이션의 그 꼬이는 방향을 따라서 이제 미분을 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꼬임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게 되는 게 그 방향으로의 이제 어 아주 작은 미소 변화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옛날에 그 박강은 선생님께서 그 뭐냐 그 리미분을 발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아마 정확히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S3에서 점을 하나 잡고 대원을 잡으면은 이제 그 방향이 똑같 그 정해지나요?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안정해지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최대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네. S2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S2에서 처음에 한 점을 찍어요. 그럼 여기서의 대원을 그리는 가지수는 무한계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하나를 그렸어요, 일단. 하나를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 대원을 최대한 이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최대한 평행하게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방향이 유일하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얘는 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뭔가 도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요 하나 축을 기준으로 도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건데 왜냐면은 네네네. S는 불가피하게 여기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건 이제 S2에서 최대한 상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일단 음. 이거는 이제 불시시고 이걸 이제 S3에서 똑같이 해봤을 때 어떠겠냐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네. 이제 S3 코션트 S1이 S2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그 대원을 최대한 방금처럼 평행하게 그리려고 했을 때 S2에서는 겹치지만 S3에서는 정확히 안 겹치게 이제 어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2에서는 겹치지만 S3에서는 안 겹친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음, 근데 이거 그러니까 S2에서는 저희가 이 다루는 어떤 그 단위가 점인 거고 이제 S3에서는 이게 그게 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 혹시 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S2에서도 S3에서도 그 위에서 대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S2에서도 S3에서 네, 네네. S3에서 이제 대원을 그릴 건데 방금 음흠, S2에서 그린 것처럼 최대한 평행하게 그려보자는 거죠, 상상을. 음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번에 교수님께서 엑서사이즈로 내주신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S3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맵이 있는데 이걸 아이고, 좀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그 위에다 써요. 이제 이걸 이제 호프 맵이라고 하는 이런 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엑서사이즈는 얘가 이제 얘를 이제 보이라는 게 엑서사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S3에서의 모든 대원을 다 그린다면은 그 대원 하나 각각이 이제 S2의 점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실로부터 이제 어, 대원을 잘 그리면 대원들이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그리면 왜냐면 대원 하나 전체가 점 하나로 가고 또 다른 대원 하나 전체가 다른 음, 점 하나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네네네. 없죠. 그쵸. 겹치지 않게 그릴 수 있죠. 네, 그쵸. 겹치지 그릴 수 네, 있죠.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S3에서 대원을 겹치지 않게 무한결 다 그렸다고 치면은 음흠,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 될까 상상 못 하는데 음흠. 파이브레이션을 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고 간다는 취지에서 네네네네네. 꼬이는 구조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전 처음에 이런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냥 네네네. 정해놓고 이 방향으로 돌리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음, 꼬인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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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냥 모든 대원을 잘 그려주면 그게 꼬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룹 액션으로부터 나오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의 방향이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의 구조를 잘 설명해주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음, 음, 음. 그 혹시 그 꼬이는 거를 이 리브 벡터 필드로 어떻게 잡는다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리브 벡터 필드로 잡아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리브 벡터 필드의 방향이 꼬이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서 이제 얘를 이제 t로 미분만 해도 이 방향 자체가 그 꼬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단순히 한 점에서 대원을 향해 대원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 방향이. 근데 제가 지금 네,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음. 받아들이자는 그거에서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그런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저도 S3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명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원을 다 안 겹치게 그릴 수 있다는 근거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리브 옥테피드 계산을 하고 컨택트 원폼을 계산을 하고 푸비니 스터디 폼을 계산을 하고 그럼 걔를 적분을 하면은 걔가 0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논리적으로는 맞는 설명이긴 할 텐데 그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계산 측면에서 이 컨택트 원폼을 익스테리어 디리버티브를 취하고 그게 푸비니스투디 메트릭이란 인 거죠? 나이브하게 맞는데 정확하게는 풀백을 한번 해야 돼요. 음, 아, 꼬일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얘기는 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좀 약간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 말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미분하는 게 리브 벡터 필드입니다. 요거 제가 디스코드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요. 혹시 이거 계산 오래 걸릴까요? 별로. 리브 벡터 필드 구하는 것까지만 하면은 5분 내로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만 음. 계산 같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게 컨택트 컨펌이 되고 또 뭐 쿠비니스투디 메트릭 KDA랑 연결되는 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 계산을 체인롤로 하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소수라서 그때 교수님이 한번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어 체인 룰을 쓸 때 일단 예를 놓고 볼게요. 네, 그러면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이 슬롯에 대해서 이제 체인 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 편하게 이 슬롯을 U 프라임, 이 슬롯을 이제 V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한번 놓고 그럼 이제 F U 프라임 콤마 V 프라임에다가 U 프라임은 얘, V 프라임은 얘를 대입해 준 꼴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F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U 프라임과 V 프라임이 다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컨주게이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독립변수로 간주를 해서 체인으로 해야 돼요. 아마 이거에 대한 엄밀한 그런 건 아마 복수 해석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렇게 이제 체인 룰을 해야 돼요. 혹시 한번 써봐 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네. 마우스로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DGDT를 쓴다는 게 어, 이렇게 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네. 그러면 df du 프라임은 뭐 그냥 내비두고 u 프라임을 t로 미분하면 I, I, T, U. 다음에 어 저거 컨주게이트 하면은 2의 마이너스 IT죠. 그 네, U 바 프라임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 그건 어, 요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이건가요? 이건가? 네, 네, 그러면은 이거니까 마이너스 I 2의 마이너스 IT U바 V는 제가 써놓겠습니다. 냉 플러스 V 프라임 저거니까 I 2의 IT V 플러스 DF D V 프라임 마이너스 2의 I 마이너스 IT V 바 이렇게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음, 네, 이제 한 가지 약간 놓친 게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해야 됩니다. 아, 네.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미분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잖아요. 네, 그쵸. 편의상 음, 0점에서 미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주면은 이제 이 뒷부분은 간단하죠. 뒷부분은 대입을 하는 거. 앞부분은 엄청 헷갈렸는데 어 일단 F를 아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를 아무 함수나 네. F 그러면은 변수가 U 프라임이니까 U 프라임을 뭐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아무거나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예시로 드는 거라서. 그러면은 얘는 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얘 자체가 지금 U 프라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지 좀 헷갈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써본 건데 얘도 결국 그냥 U 프라임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U 프라임이 지금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t를 대입한다는 거는 이제 얘가 이제 1로 날아가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음, 사실 여기다 t를 대입한다는 말이 얘네들이 다 얘가 되는 겁니다. 프라임이 사라지고. 음, 그럼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되죠? 컨주게이트도 똑같이
될 것 같네요. 컨주게이트도 똑같이 어, 프라임과 일반 컨주게이트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t를 대입했을 때는 t가 0일 때는 두 개가 같아지잖아요. 음,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앞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은근히 노가다가 좀 있는 음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F를 이제 날리고 그냥 그 벡터 필드를 미분 연산자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 벡터 필드가 라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함수 F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저 미분 연산을 취해주면 되니까. 음흠.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어물쩍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얘를 좀 정확하게는 약간 트리키하지만 이런 식으로 봐서 어차피 U랑 U 프라임도 서로 그 함수 관계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 U가 이런 관계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하면은 1로 날아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계산이 좀 신기한 이유는 사실 그러니까 S3 위에서 의 벡터 필드를 구하려면 또 F라는 임의의 S3에서의 함수를 생각을 하고 이거의 미분을 생각한 다음에 그 함수를 날리면 다시 되는 건데 여기서 하는 방식은 GT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더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t를 실제 값 0을 대입해서 날리면은 실제로 그냥 f에 대한 것만 남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벡터 필드를 잡는 게 되게 좀 신기한 지금 봐도 신기한 네 그러면은 좀 빠르게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시 좀 살펴봤는데요 어, 이 계산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사실 봐야 될 지점들이 뭐 테크니컬하게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큰 아이디어는 이 월계가 맞는 김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 계산이 맞는 것 같고요. 뭔가 에, 이 계산에서 뭔가 푸비니스투디 메트릭 혹은 그 오일러 오일러 넘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계산으로 같이 살펴보고 다시 저 쿼션트에서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미분 형식들의 의미를 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혹시 그러면 우선 화이트보드는 꺼 끄겠습니다.
어떻게 그지? 오랜만에 했던.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오늘 스터디는, 잠시만요. 어, 24일. 이거 잠깐 저장만 제가 해놓고. 잠시만요. 네. 네. 오늘 좀, 어, 이번 메인 스터디 때 기준으로, 뭐, 프라이브레이션 정의부터 약간 리브 벡터 필드까지 매우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디테일들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그 몇몇 선생님들께서 계산을 하셨던 게 있으니까 그 계산들을 다시 한번 좀 끌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코드 채널에. 혹시 네, 마무리하기 전에 한두 분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말씀은 제가 그냥 감상을 하나만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지금 좀 어떤 의문들이나 좀 불편함, 좀 뭔가 해소되지 않는 지점은 맨 이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뭐 스펙트럴 수열 노트 관련해서 매핑콘 등과 관련해서 막 일반적인 머신너리라고 소개를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게 이런 리브 벡터 필드 같은 거 계산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정말 연결은 되는 건지 그런 게 사실 아직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메인 스터디에서 계속 다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스터디 때 나오는 내용들이 요때 요거 했다가 갑자기 저거 했다가 이게 좀 휘게 바뀌는 게 좀 있어서 그건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냥 각자 궁금하신 것들 각자 궁금하실 것들 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